박나래님이나 시상식에서 이제 중요한 일정 전에 꼭 맞는 게 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. 맞으면 진짜 피부에 좀 광이 많이 나요. 안녕하세요. 깐달걀 프로젝트의 천도욱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깐달걀 프로젝트의 함승필입니다.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피부과 정보들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이제 가성비 시술로 보톡스를 많이 뽑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박나래님이나 시상식에서 이제 중요한 일정 전에 꼭 맞는 게 스킨 보톡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. 네, 보톡스 정말 가성비 시술이죠. 연예인분들 중요한 일정 전에 스킨 보톡스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효과가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. 맞으면 진짜 피부에 좀 광이 많이 나요. 맞습니다.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스킨 보톡스가 미용 시술 외에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실제 이제 깐달걀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많이 적용했던 만큼 자세히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턱이나 이마 등에 맞는 일반 보톡스랑 스킨 보톡스가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말 그대로죠. 스킨 보톡스는 이제 피부를 뜻하는 더마를 붙여서 더모톡신이라고 하는데 주입된 위치가 완전히 다르죠. 일반적인 보톡스는 이제 근육층에 주사를 놓아서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을 예방하고 소폭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스킨 보톡스는 근육 보톡스와는 좀 다르게 피부에 주입되기 때문에 피부에 위치한 피지선, 땀샘, 혈관, 미세근육 같은데 여러 세포에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완전히 다르죠. 그래서 그에 따른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왜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의학적인 효과를 먼저 쭉 열거해드리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. 첫 번째, 항염 효과. 두 번째, 미세혈관을 수축. 세 번째, 피지샘 감소. 네 번째, 땀샘 기능 억제. 다섯 번째, 임파선의 약간의 기능 저하.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고요. 일곱 번째로는 비간접적으로 콜라겐을 좀 증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보통 대부분은 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?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거의 이변 없이 안전하게 좋은 효과를 느끼는 시술이고요. 피부결, 모공, 잔주름, 피부톤, 광채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다 좋아집니다. 그 이유를 앞서 말씀드린 효과에 대입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미세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붉은 피부톤 자체가 좋아져서 톤이 좋아져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스킨 보톡스의 되게 중요한 포션 중 하나인데 피지샘 활성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피지가 나가는 모공이 좀 줄어들고 번들거림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누리끼리한 피부톤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. 이거는 조금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임파선이 좀 저류돼요. 미세 근육도 억제되고 얼굴에 약간의 부종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 때문에 수분이 좀 가득 차서 되게 글래시하게 보이고 피부톤과 광채가 돌고 잔주름도 역시 좋아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. 가장 흔하게 표현하시는 게 이제 여성분들이 화장이 잘 먹는다 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. 네, 저희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좋고요. 하지만 이건 좀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사실 이거는 좀 그때뿐인 시술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사용되는 보톡스 용량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거나 얼굴을 좀 가꿔야 하는 직업 혹은 기간에 해당될 때만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너무 남발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깐달걀 프로젝트에서 참여 중인 환자분들에게도 스킨 보톡스를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. 단순히 예뻐지는 것을 넘어서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. 보톡스의 기능을 보고 역시 유추가 가능합니다.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피부염에서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혈관 수축 효과가 있어서 혈관 확장으로 인한 질환에서 쓸 수 있고 피지선 정상화 기능 때문에 피지선 활성도가 높아지는 질환에서 쓸 수 있습니다. 대입해보면 피부염과 혈관 확장으로 인한 주사 피부염과 홍조 치료에 쓸 수 있는 거고 진아린님과 이경민님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피부염과 피지선 활성도에 의한 지루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에도 쓸 수 있습니다. 이찬준님, 강호진님이 여기에 해당되죠. 홍조 주사 피부염이나 다른 질환에 대한 설명은 과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해당 편 띄워주셔서 거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외에도 저희는 수술도 자주 하잖아요. 종양 수술을 하는 병원인데
수술 후에 이제 수술 흉터 완화를 위해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. 종양 수술이나 흉터 수술을 받으신 김동수님에게 사용했었죠. 그 외에는 땀샘 분비 억제 효과가 있어서 손이나 겨드랑이 쪽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치료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, 특히 악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손에 땀이 많이 나면 이제 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제 땀샘이 부풀어서 생기는 항관종의 보조적인 치료에도 스킨보톡스를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럼 스킨보톡스의 유지기간은 어떻게 될까요? 근육 보톡스가 3, 4개월 정도 유지된다면 스킨 보톡스는 이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로 유지 기간은 좀 짧습니다. 사용되는 보톡스 유닛이 50유닛 이상으로 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라면 뭐 웨딩 촬영이나 결혼식 같은 중요한 일정 한 2주에서 4주 전에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, 반복 시술을 원한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의 텀은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멍이나 주사 자국, 그냥 붉은기가 생길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일정 한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시술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. 진아리님 시술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는데 아프죠. 아무래도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리쥬란과 스킨보톡스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아픈 편이거든요. 시술 후에는 엠보싱들이 좀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은 리쥬란보다는 오래 안 가는 편인 것 같고, 하루 이틀이면 이제 사라져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또 주의할 사항으로 스킨보톡스가 이제 수기로 너무 깊게 좀 과하게 주입되는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큰 근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표정이 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웬만하면 기계를 사용해서 좀 섬세하게 시술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스킨보톡스에 대해서 꽤 자세히 말씀드리고 알아봤는데요. 요즘 보톡스 가격이 예전만큼 비싸지는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보톡스는 의료인의 이제 실력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좀 어렵고 섬세한 시술입니다. 숙련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시술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깐달걀 프로젝트의 천동욱, 함승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